천만 원대로 해서 모하비를 골라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올라이드와 함께하는 즐거운 아무 말 대잔치, 오늘은 여러분들과 신나고 재밌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가져온 주제는 바로 제가 한 지난 1년 정도 이렇게 모하비를 타고 있잖아요. 장기 나름 리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장기 리뷰하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몇 년간 이 모하비를 타면서 정말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인 키로수는 많은데 연식이 짧은 차, 그리고 키로수는 짧은데 연식이 오래된 차, 이 두 중에 어떤 차가 더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모하비 1년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좋아요. 무겁고 타고 다니는 것도 듬직하고 아침마다 시동 거는 것도 기분이 좋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핸들이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요즘에 나온 그 더마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전자식으로 바뀌어서 좀 더 괜찮아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유압식이잖아요. 그래서 유압식인데 굉장히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타던 승용차 같은 경우도 똑같은 유압식인데, 같은 유압식이더라도 모하비의 핸들은 좀 더 두꺼운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겁습니다. 무겁고, 특히나 이 핸들 커버 같은 거 씌우려고 했는데 이 기존 핸들 자체가 두꺼워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핸들 커버 씌우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거 자체가 너무 두꺼워서 커버 핸들을 씌우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빼고는 연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제 기준으로는 주로 한 7대3 정도로 약간 고속도로를 많이 타는 편인데, 연비가 한 10km 정도 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기존 소나타나 K5와 같은 2000cc 중형 세단 정도의 유지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승차감은 좀 딱딱하지만 그래도 혼자 타기에는 괜찮다. 근데 이 차가 혼자 타기에는 좀 크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에 대해서 다시 이제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요, 제가 모하비를 사려고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더 뉴 모하비를 타고 있지만 자금이 조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1000만 원 정도로 딱 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0만 원대 모하비. 그러니까 이것저것 포함하면은 1000만 원 조금 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더 뉴 모하비를 제외하고 그냥 일반 모하비 있죠. 첫 번째 모하비를 사면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눈에 들어왔던 게 딱 두 가지 모델이었는데, 08에서 09년식. 그러니까 08에서 09년식 짜리가 이제 거의 초기형 모하비예요. 그리고 모하비가 2007년 후반대에 만들어지긴 했는데 2008년 각자로 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완전 초기형 모하비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15년까지 나왔던 S2 엔진 들어간 또 모하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더 뉴 모하비 나오기 이전, 그러니까 SCR이 적용되기 전에 이 모하비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초기형 모하비, 그러니까 08에서 09년식 정도에 나온 모하비 같은 경우는 키로수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그러니까 키로수가 막 10만 킬로밖에 안 된 정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2021년도니까 약 한 13년도 정도를 타셨는데 1년에 10,000km도 안 타신 경우였죠. 첫 번째는 색상인데요. 자동차 컬러가 파란색하고요, 빨간색이 있습니다. 이 파란색 컬러명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모하비에만 적용됐던 컬러예요. 약간 진한 컬러, 그러니까 남색에 가까운 컬러는 아니고요, 약간 쨍한 정도의 컬러인데 블루 컬러의 차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스파이시 레드라고 스포티지나 소렌토, 그리고 모하비에도 적용됐던 컬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파이시 레드 컬러는 이거 좀 소방차 대장님이 타셔야 될 그런 차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이 블루 색깔의 이 모하비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구에 있는 매물이었는데요, 그 당시 2년 전이었을까요? 대구에 있는 매물이었는데
외관은 풀옵션 외관을 가지고 있지만 에센스에 이제 크롬 휠 들어간, 그리고 뒤에 이제 LD 들어간 차량이었는데 700만 원 정도의 이렇게 매물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키로수는 30만 킬로. 모하비 엔진에 30만 킬로면 뭐 사람으로 치면 30세 정도 되는, 어쨌든 그걸 사려고 했는데 이제 포기했습니다. 뭐 이유는 뭐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키로수가 너무 많으면 조금 부담이 되죠. 게다가 연식도 많으니까요. 뭐 다시 돌아가서 이 08년식, 09년식은 또 특징이 트렁크의 그 플레이트 같은 경우가 보면 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다시 더 뉴 모하비에서부터 크롬으로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좀 신기해요. 이 트렁크 플레이트가 초기에 크롬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고무 타입으로 들어갔다가 이 더 뉴 모하비 뭐 17, 18년식부터인가 다시 크롬이 들어갑니다. 왜 그런가 싶었더니 이게 크롬이 녹이 슬어요. 녹이 슬고 이제 스테인이 아무래도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수평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물이 고여 있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인지 조금 그 녹이 쓸더라고요. 그 문제점이 좀 있지 않았나 뭐 그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08, 09년식에서 최고 풀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 엔카에 딱 들어가서 일단 09년식까지 찍고 컬러는 뭐 특이한 컬러 찾으면 좋겠지만 이 블루와 레드 컬러는 뭐 거의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뒷좌석 AV 모니터가 있는지를 찍습니다. 이 뒷좌석 AV 모니터가 거의 500만 원 상당의 옵션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모하비를 사셨던 분 중에서 뒷좌석에 AV 모니터가 있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풀옵션 중에도 풀옵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차 같은 경우는 거의 웬만한 기능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08년, 09년식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08년식 모니터가요, 나중에 나오는 14년식, 뭐 13년식 모니터가 더 큽니다. 사이즈가. 이게 사이즈가 모니터가 더 큰데 시간이 갈수록 더 작아지는 뭐 그런 기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긴 한데, 물론 그 내비게이션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더 이상 뭐 업데이트가 된다거나 뭐 그런 용도는 아니지만 일단 이 폼이라도 좀 멋있긴 하죠. 그리고 그 당시 08년식, 09년식 차량에 베이지 실내가 그냥 좀 많은 편이에요. 베이지 실내. 13년식, 14년식에도 베이지 실내가 있긴 합니다만 거의 뭐 가뭄에 콩나듯 찾기가 너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08년식, 09년식 잘 찾아보면 모든 게 완벽하게 들어간, 심지어 뒷좌석 AV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 헤드폰까지 있어요. 헤드폰까지 있어가지고 뒷좌석에서 헤드폰을 딱 끼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완벽한 풀옵션이 있는데, 이게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키로수가 한 10만 킬로에서 13만 킬로 정도 되는, 키로수가 생각보다 안 뛴 1년에 1만 킬로 정도 뛴 차량들이 간혹가다 나옵니다. 이 차량의 가격이 1000만 원에서 약간 1000만 원대 초반 정도로 나온다는 거죠. 최고의 장점은 어차피 모하비 엔진 다 똑같으니까, 내가 이제 S1 엔진이겠죠. S1 엔진에 ZF 미션 들어간 6단 ZF 미션 들어가기 때문에 차를 찾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견인력 부분에서는 그 차가 더 좋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풀옵션에다가 뒤에 LD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돼서 이제 견인용으로 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차가 특징이 뭐냐면 DPF가 없습니다. DPF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5등급이어가지고 뭐 서울 시내 주행이 어렵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 4등급입니다. 이 모하비 베라크루즈 차들 아무리 초기형도 4등급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좋은 차예요. 5등급이었으면은 지금 여기 살아남지도 못했어. 근데 이게 4등급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5등급은 지금 거의 뭐 처형 대상이고 3등급까지는 살아남는데 이 4등급이 굉장히 애매한 등급대입니다. 왜냐하면 환경부담금은 내야 돼요. 환경부담금은 내야 하는데 배기가스 저감 제한 장치는 또 안 걸려. 그래서 세금만 내면 되는데, 제가 이 차를 만약에 08년식, 09년식 차량을 사서 10년 탄다고 해도 환경세가 100만 원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세가 뭐 1, 2분기 합쳐도 뭐 시도에 따라 다르지만 10만 원 아래이기 때문에 10년 타도 100만 원이면 괜찮겠다. DPF 관리 안 해도 되죠. 물론 좀 매연이 좀 나온다는 단점이 좀 있지만 어찌됐든 EGR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괜찮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DPF가 없다 보니까 이게 엉덩이로 나가는 걸 많이 막아놓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흡기 카본이 쌓이는 정도라든가 엔진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더 낮은 경향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엔진 상태도 뭐 나쁘지 않고, 또 S1 엔진이 조금 이제 S2 엔진보다 마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안정적이다. 그리고 완전 풀옵션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따라서 사모님이 타셨거나 뭐 병원 원장님이 타셨거나 라는 그런 차들이 간혹가다 나옵니다. 그런 거 딱 잡으면 아주 땡큐죠. 그렇죠. 색깔 블루 컬러 있다라는 거, 양키 블루였나요? 제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양키 아니다, 잉카 블루였습니다. 잉카 블루 잉카 블루, 그 컬러 구하시면 정말 괜찮은 모하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키로수는 낮지만 연식이 오래된 4등급 S1, 그 다음에 ZF 6단 미션 들어간 뒤에 후방 AV 들어가 있는 차, 이거 고르시면 아주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차량입니다. 두 번째 차량은 2014년식에서 2015년식 사이 정도에 나온 그냥 모하비입니다. 이 모하비 같은 경우는 S2 엔진에 현대 파워텍 8단 미션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일단 3등급이기 때문에 배기가스 저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은 세이프한 그런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환경세도 따로 내지는 않죠. 근데 아직까지도 가격이 조금 짱짱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키로수가 낮은 거는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돼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봤자 뭐 이제 막 5년이 지났으니까 보증은 끝났겠죠. 근데 그런 차량들이 제법 아직도 많이 있고, 사실 그때 모하비가 가장 많이 팔리기도 했어요. DPF가 달린 이 모하비 2014년식에서 15년식짜리 차량들은 가격이 제법 나가고요. 거의 뭐 2천만 원대 가까이 나가는 것도 있지만, 키로수가 많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만 킬로가 넘은 차량들은 종종 1,000만 원대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좀 고민이죠. 이제 뭐 키로수는 좀 마음에 들어. 한 7년 정도 됐어. 근데 키로수가 조금 많은 편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차 같은 경우는 좀 더 섬세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로수가 작으면 상대적으로 실내 같은 게 좀 깨끗한 경향이 있어요. 차를 거의 잘 안 타신 분, 그리고 베이지 컬러 같은 거 하신 분이면 막 결벽증 있는 분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2014년식인데 키로수가 20만 30km 탔다 이러면 첫 번째 의심할 수 있는 거, 현장 다니시는 분, 공사장 현장에서 이렇게 장거리 막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뭐 신발 같은 경우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먼지나 진흙 같은 게 묻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조금 험한 장비들을 많이 실었기 때문에 실내 내장재가 약간 고장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두 번째는 장거리를 많이 뛰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서울, 대전, 경기, 뭐 부산 할 것 없이 이곳저곳 많이 장거리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점잖게 타시는 분들 거 보면 실내가 좀 깨끗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키로수는 많지만 상태가 꽤 잘 돼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막상 차를 막 타시는 게 아니라 정말 차가 정말 중요하신 분들이죠. 왜냐하면 일단 모하비가 안전하기 때문에 자기가 20만 킬로, 30만 킬로 탈 때도 안전을 가장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래서 모하비를 선택을 하셨고, 그래서 차에 대한 애정도 관리를 잘 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주기적으로 흡기 클리닝 하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당연히 엔진오일 같은 거 교환 잘 하셨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잘 보시면 키로수는 많지만 상태가 괜찮은 모하비를 찾으실 수도 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14년식 같은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KV 모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QV 모델도 있는데, 모하비는 일단 풀옵션이니까 KV 300 모델로 선택을 하시고, 고급형과 최고급형이 두 개로 나뉩니다. 근데 모하비는 대부분 최고급형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KV 혹은 QV 뭐 상위 등급부터 뒤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 에어 서스펜션이 교체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걸 보시려면 이 계기판에 보시면, 계기판에 잘 보시면 하이, 로우, 그 다음에 중립, 이렇게 에어 서스펜션 상태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불이 3개가 다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에어 서스펜션이 나갔거나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에어 서스펜션을 스프링 타입으로 교체하신 겁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스프링 타입이 좋다 라시는 분들도 계시고 에어 서스펜션이 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프링 타입이 좀 더 승차감 면에서는 더 유리하다는 게 거의 국룰인 것 같고요. 에어 서스펜션 타입 같은 경우는 뒤에 짐을 실을 때 그 짐을 얼마나 실던 간에 차의 그 뒤에 차고를 유지시켜 준다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캐러반 같은 거 끄시는 분들은 그게 올려놓고, 오늘따라 유난히 모하비가 많이 지나가네요. 역시 조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또 캐러반을 정말 끌고 싶을 때는 파트타임을 찾으시는 분들이 또 은근히 많으십니다. 보그 오너사에서 나온 트랜스미션이기 때문에 파트타임만 찾으시는 분이 있어서, 파트타임 가시려면 아무래도 QV 모델 가셔야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 선에서 이제 고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14년식에서는 베이지 시트를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베이지 컬러 같은 경우는 좀 키로수가 오래된 차량 같은 경우 뭐 시트가 좀 온전하게 보존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시트 방석만, 이 방석 부분만 이렇게 교체하셔도 되는데, 뭐 사업소에 가시면 시트 그 방석 사업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만원 정도만 들면 시트를 교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트 방석 하셔도 괜찮고, 뭐 기어봉 정도 소소하게 바꿔주실 수 있고, 차량을 구입하시자마자 산소 센서 같은 거 한번 또 교체해 주시면 쭉 오래 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1000만원대로 해서 모하비를 골라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오래된 모하비를 1000만원대에 샀다가 신형 튜닝을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형 튜닝 아세요? 이 전면에 있는 그 범퍼, 그 다음에 그릴, 헤드라이트는 HID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고, 풀옵션의 경우,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교체하고, 전면에만 한 뭐 150에서 200 정도 들고요. 후면에도 면발광 램프하고 범퍼 같은 거 이렇게 교체하고, 뭐 휠 같은 것도 교체하고 하면은 다 합치면 한 300 정도 들진다 생각이 듭니다. 300 정도. 그러면 차를 새 걸로 만들 수가 있죠. 여기서 좀 더 더하면 실내에 있는 가죽 시트 같은 거, 이거 나팔 가죽 시트로 순정과 동일하게 세팅 가능합니다. 퀼팅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뭐 사서 튜닝하는 비용이 한 500 정도 되네요. 뭐 차이가, 사냥가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500만 원 튜닝비로 들어가면 흡기 청소 밸브나 DPF 건식 청소까지 하면 200도 들겠네요. 그러면 700. 그럴 거면 차라리 2천만 원짜리 더 뉴 모하비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가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기름을 좀 넣어가지고 가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비는 12.7k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